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5번까지 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잘 듣고, 좀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느끼기에, 당사자가 느끼기에 조금 중구난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두 2인 2차 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는 2래요. 1이 아닙니다. 그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함수 fx는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죠? 처음에 얘를 읽었을 때는 그냥 별 의미 없으니까 일단 보류. 가만둡니다. 두 번째, 나 조건을 봐요. 나 조건을 봤는데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분모 어디로 가요? 분모 0으로 가요. 왜? 벌레 있어? 호호, 날파리 아니야? 아까 날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던데. 자, 얘를 좀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세제곱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쨌든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건 일단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하나 보세요. 절대값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리고 앞에 개수는 얼마인지 몰라 라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나 정해놨어요. 됐죠? 세제곱일 때 문제를 좀 보는 거야. 약분을 한다고 하면 그냥 a라고 나올까? 문제는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봐야 되지. 그죠? 기본에서부터 항상 출발을 해요. 그럼 우극한, 좌극한을 봤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극한을 보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그쵸?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 큰 애랑 더하는 거니까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1에서 빼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 큰 애를 뺀대. 바꿔 얘기하면 1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양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나오겠죠. 그지? 우극한, 좌극한을 이렇게 나눠보면 우극한 같은 경우는 분모가 우극한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그냥 나옵니다.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문제는 좌극한이에요. 좌극한에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요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아. 그럼 빼는 숫자가 1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음수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A랑
마이너스 a랑 같아지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얘는 0이야 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지.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0으로 간다가 돼야 돼요. 0으로 간다. 0에 엄청 가까운 숫자가 된다.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분자가 약분이 되더라도 0이 되게 만들려면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둘을 곱해놓은 애가 x 플러스 1이 인수를 4개를 갖고,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3차예요. 그럼 둘이 곱해놓으면 몇 차식인 거야? 5차식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면 최고창 앞의 개수는 둘 다 2이기 때문에 곱해놔서 4가 됩니다. 4.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x 플러스 1의 4제곱을 가지고 있고 차수가 하나 모자라.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나 갖다 놓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fx랑 gx로 분류를 할 건데 fx를 한번 정해보자. fx를 정해보려면 여기서 봐야 돼.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fx가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일 수가 있고 아니면 fx가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야? 가족권에 보면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데요. 얘는 극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아니 위에 거 마이너스 8이 나올 수 있어요? 극소값이? 안 나오죠? 접해요.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얘는 극소값이 0이야. 이걸로 고정이에요. 얘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엔 누구야? 밑에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극소값을 볼 거야. 그걸로 알파를 찾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알파에서 x축하고 만납니다. 여기가 알파고 마이너스 1이야. 가운데는 뭐예요? 중점이지. 중점. 얘네 둘의 중점 얼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중점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찾을 거냐면 알파를 찾을 거라서 f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자 여기다가 1 더하면 1 더했다.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알파를 뺐다. 그럼 2분의 2알파를 뺀 거잖아. 그죠? 2분의 2알파를 뺐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의 얼마? 제곱. 한 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알파는 얘가 플러스 2가 되려면 3일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둘 중에 어떤 건진 아직 몰라.
이해돼요? 둘 중에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3하고 마이너스 5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를 더 줍니다. 꼭 보면 왜 얘는 가나 해놓고 다라고 안 해놓고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여기다 다 해놓고 fx 플러스 gx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도 되잖아.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몰라요. 어쨌든 세 번째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극대값을 갖는다. 자, 둘이 더했어요.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3차식이래. 둘이 더하면 몇 차식이 돼요? 2차식 더하기 3차식. 그럼 몇 차식? 3차식이지. 3차식인데 극대값을 갖는다.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3차식이면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야. 3차식은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2니까. 양수라서. 이 둘 중에 극대값 갖는 애가 누구야? 오른쪽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아, 얘라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방금 이러한 모양을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랑 둘 다 있어야 되는구나.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 f'x가 0 되는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요? f'x가 0 되는 x가 몇 개? 2개. 실근이 2개란 얘기예요. 이해돼?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얘를 미분하면 2차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여기 하나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x축이 이렇게 돼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실근이 2개야. 자, 실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뭘로 찾아요? 실근. 자, 미분했으니까 이거는 f'x라기보다는 h'x라고 하자. 이게 h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미분한 애에 x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실근이 2개란 얘기니까 판별식을 봐야지. 판별식은 실근이 2개려면 판별식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아지는 순간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돼. 자, 이제 저 전반적인 걸 이제 생각을 했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돼요.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고, 그럼 자동적으로 g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게 돼요. 곱해서 4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요. 그래서 hx는 해놓고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전개를 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의 미분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h'x는 곱의 미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 곱의 미분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6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정리. 2차식은 여기서, 2차항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6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을 볼 건데 여기 12x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서 12x, 여기서 2x, 여기서 2x. 그럼 총 16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을 볼게요. 상수항. 여기서 6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가 나와요.
여기 6 나오고 2 나오니까 플러스 8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요거의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 D는 B제곱 256 마이너스 4AC 46에 24 곱하기 8 마이너스 2알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리 양변에 4로 나눌까? 8로 나누자. 8로 나누면 32 마이너스 38에 24 마이너스 326 이렇게 되는 거고 8 넘어가면 8보다 작다. 뭐가? 6알파가. 맞나? 3 8에 24 3, 2, 6 8 식 제대로 쓴 게 맞지? 아닌데? 4분의 6알파는 아니고 잠깐만 계산 제대로 됐나? 미안 잠깐만 볼게요. 12x 4x 이상한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계산이 지금 달라. 3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어디서 계산이 오류가 생겼어. 찾아봐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 뭐가 문제지? fx 플러스 gx 미분하면 6 곱하기 x 플러스 1 6x 제곱 4x 12x 16x 6 더하기 2 8 마이너스 2알파 b제곱 마이너스 4ac 미안 깜짝 놀랐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얘는 맞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지? 이해돼요?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잖아. 그죠? 뭐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6알파는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누구야?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fx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보면 f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g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에 세제곱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꾸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됐죠? 아이고. 보니까 이번 수특이 수투가 어려워요. 수투가. 자,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EBS 연계를 하죠, 우리가. 수능에서는. EBS 연계를 하는데 수투가 이렇게 어려우면 공통 부분에서 어려울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확통이 지금 문제집 상에 확통이 수투보다는 쉽습니다. 물론 막 엄청 쉬운 건 아닌데 비교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는 확통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15번 그다음에 13번 얘네들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그래서 넘길 때 생각을 좀 해야지. 일단 15번은 패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4점짜리 풀어주는 게 괜찮다 하는 사람 내려보세요. 그냥 3점짜리 위주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15번하고 22번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일단 모의고사는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15번을 풀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보면 잘 안 하더라고. 내가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자습실 가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다들 그거에 만족하는 학생들만 남았다고 보고 진행할게요. 자, 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fx를 다 찾으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극대 극소의 차를 물어봤네. 어쨌든 fx를 알아야 극대를 구하고 극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fx를 직접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다 1이고 1보다 클 때는 요렇게 생겼대요. 그럼 어디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까? 요걸 만족한데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더하기 1 둘이 똑같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그대로 식을 써놓고 봐야지. 1의 우극한이면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표시는 패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변을 보니까 좌극한이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1이래요. 그럼 얘가 1이란 소리잖아. 그냥 이 값이 2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다시 바뀌었죠.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극대 극소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니다. 그냥 보자. 로피탈을 한번 써볼까요? 로피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로피탈을 언제 쓰는지 알아요? 사용처가 어딘지. 잘 몰라? 원래 교과 과정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걸로 풀이를 하는 거는. 선호하진 않는데, 알아두면 괜히 헷갈릴까봐 일부러 설명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로피탈로 한다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네, 한번 보세요. 로피탈을 쓸 때가 언제냐면, 나 이거 저렇게 유튜브로 찍어도 되나? 하기사, 그냥 나는 내가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때? 그러니까 로피탈은 극한값 계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0분의 0꼴을 계산할 때 극한값 계산을 하는데 0분의 0꼴인 극한값 계산할 때만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로피탈을 못 쓰는 게 어떤 때냐. 절대값 들어가면 일단 미분을 못 해요. 그래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다항식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분모 다항식이고 분자도 다항식이지. 그럼 이럴 때 로피탈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꼴로 돼 있을 때 리미트 해놓고 fx분의 gx 이렇게 돼 있다. x가 a로 갈 때 됐니? 이때 로피탈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미분해서 a 집어넣고 분자 따로 미분해서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극한값이 나와요.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잖아요. 그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원래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하고 x에다 1 대입해서 찾는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분모 미분, 분자 미분 해보면 분모는 1 나오고 분자는 2x 플러스 1 나와요. 여기 x에다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요거에 대한 증명은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과로 진학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재밌을 거야? 네. 길어요, 생각보다. 로피탈 증명이 깁니다. 선생님은 로피탈을 배우기는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알려주기는 했었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활용도가 그러니까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절대값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얘가 다항식인지 아닌지 감도 못 잡겠고. 문제는 선생님이 이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식이 다항식일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별로 안 썼는데 지금은 다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로피탈을 한번 해보면 f'(x) 분의 이거 미분하면 2x-1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함수값을 썼지만 극한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자가 0으로 가서 그래요. 원래 극한값으로 계산하는데 다항식이라 그냥 함수값처럼 쓴 거예요. 요게 2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알 수 있어요. f'x, f'1은 얼마야? 0이야. 근데 얘도 지금 보면 0분의 0이지. 그치? 그럼 한 번 더 미분해도 돼요. 저기서 로피탈을 한 번 더 써요. 그러면 f2'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2'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1 집어넣고 분자는 미분하면 2야. 얘가 2니까 이계도 함수 1은 1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f1은 1이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가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한 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2a의 x 플러스 b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6x 플러스 2a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 넣으면 1 넣었다. 1 넣어야 되는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5 됐어요? b는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는 0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인데 1 넣으면 0이 나오니까 b는 2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기다가 이제 넣어야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그래서 f1은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2 더하기 c가 1이야. 됐죠? 그래서 c는 2분의 1 나오나? 됐습니까? 그래 놓고 fx를 찾아놓고 나서 다 찾아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x를 찾아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고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5x 얘가 0 되는 걸 찾을 거예요. 됐니? 3, 1에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x는 3분의 2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1은 찾았어요. 1이라고. 누굴 찾아야 돼? 3분의 2를 넣고 계산해서 찾아야 돼요. 식이 지저분하죠? 네.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답을 보세요, 이미. 답을. 얘가 지금 3분의 2면 극소값이 1이라고 나왔는데 극대값이 뭐길래 분모가 27이고 18이고 이런 애가 나오겠어요. 들어간 숫자가 이미 더럽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됐어요? 계산은 각자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됐지? 로피탈 말고 다시 풀어줄까? 아니야? 식이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주면 로피탈로 하긴 하는데 로피탈을 안 썼을 땐 그럼 어떻게 풀 건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하는 방법을 혹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유진아, 할 줄 알아? 자, 그러면 구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계산은 각자 하시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근데 어찌됐든 약분이 돼야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자, f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선생님이 잠깐 gx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 gx라는 애는 fx가 3차식이고 앞에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만 뺀 거잖아. 그래서 얘 또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인지를 하냐? 그럼 요 g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1의 제곱 x-알파 3차식이니까 뒤에 하나를 더 붙인 거고 앞에 개수는 1이라서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갖다 대입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의 제곱 x-알파 분의
x-1의 제곱. 약분할 거 약분하고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1-알파분의 1이 2가 나왔다. 그래서 알파가 뭐가 나오냐? 알파는 2분의 1이더라. 그럼 이제 fx가 나와요. fx. 자, 여기서 f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1의 제곱 x-2분의 1. 그래서 얘를 넘기면 fx는 x-1의 제곱 x-2분의 1 더하기 1. 요렇게 찾아서 할 수도 있다. 요게 우리가 정석대로 배우면 요렇게 풀이를 하는 거고, 로피탈은 약간의 요령이고, 대부분 로피탈 쓰는 이유는 시간의 단축 때문에 사용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일 모의고사 볼 때 제일 앞장에 극한 문제 나오잖아. 로피탈 쓰면 금방 해요. 걔네들. 뭐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1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활용을 좀 볼 건데, 자, 뭐 책마다 달라요. 도함수 활용을 1, 2, 3으로 나누는 데 있고 1, 2로 나누는 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2개 이상은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달라서? 양이 많아서. 맞아.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아서. 우리 도함수 활용 1에서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배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아무도 개념 정리를 하지 않는 거니? 정말 하나도 안 하는구나. 말했다시피 층마다 달라가지고. 야, 개념 정리의 가장 첫 번째는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부터 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요게 도함수 활용 1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둘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속도, 가속도에서 지금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속도, 가속도가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피에 대한 변화율, 면적에 대한 변화율, 이런 걸 갖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둘 해서 총 3파트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방금 얘기했습니다. 도함수 활용 2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최대, 최소.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부등식의 활용. 네 번째, 속도, 가속도. 아마 오늘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부터 좀 볼게요. 최대 최소. 1, 최대, 최소.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X 값의 범위가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래요.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꼭지점 요 자리를 감마라고 하자. 얘는 fx예요.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x의 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됐니? fx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예요? 그렇지, 베타일 때. fx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예요? 감마일 때.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는 f 베타가 되는 거고 최소는 f 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최대 최소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문제로 보면 내가 배운 게 아닌 것 같아. 뭐지?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나?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큰 틀에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큰 틀에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자,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을 미지수로 둡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미지수로 둬버려요. 됐지? 여기서 한 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범위를 안 줍니다. 범위를 안 줘요. 범위가 없는데 그럼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찾아야지. 이걸 찾는 과정이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됐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언제냐? 도형에서 나와요. 도형. 네모 직사각형에서 각 모퉁이를 얼만큼씩 잘라서 저거 뭐라 그래? 상자 모양을 만들 때 부피의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x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얘네들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함수와 비교하는 경우. 타함수랑 비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대 최소를 쓸 때, 써야 되는 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등식에서 사용을 해요. 부등식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fx가 항상 gx보다 크다 라고 할 때가 있고 fx 1하고 gx 2하고 이렇게 나눠 놓잖아. 얘가 말하는 거랑 얘가 말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래프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는 x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들어가는 대입하는 값이 같은 거지. 같은 x값이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만 커지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x값이 들어가더라도 fx가 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두 번째인 경우에는 어떤 x값이 들어가더라도 얘가 가진 최소값보다 얘가 가진 최대값이 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건 요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그냥 부등식이에요. 근데 얘가 들면 요걸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건 최대 최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f의 최소값과 g의 최대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얼마가 들어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뭔 소리냐? 얘는 1이고 얘는 3이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자,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요렇게 놓고 보는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가봅시다. 얘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얘기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F 알파, F 베타, F 감마 요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애가 최대, 제일 작은 애가 최소, 그럼 끝입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비교를 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구간의 양 끝값이 돼요. 그 다음 극대 극소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간의 양 끝값을 보면 일단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두 개에다가 구간 안에 있는 극대 극소를 갖다가 구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는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은 됐어요. 그 다음 방정식에 대한 활용, 부등식, 속도, 가속도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거기 뒤에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고마워. 자, 이제 봅시다. 네, 4분의 1 진행했어요. 이제 방정식의 활용도를 봅시다.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있는데 자, 방정식의 활용에 있어서는 뭐냐면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의 개수.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는 극대와 극소를 이용한 근의 개수. 또 하나는 함수 그래프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로 함수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로 부등식, 방정식 둘 다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각자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극대, 극소의 활용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극대 극소를 갖고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식을 써서 찾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쓰겠습니다. 자, 3차식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3차식에서 두 근이 실근이 모두 3개다라고 했어요. 실근이 모두 3개다. 그럼 X축이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극대와 극소를 비교해 봅니다. 자, 정신 차리고 극대와 극소를 비교했을 때 극대 값은 양수, 극소 값은 음수가 나와요.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세 실근이라고 하면 그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극대값 찾아서 대입해서 찾으면 거기에 미지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 미지수 포함한 애들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때부터는 2차식의 부등식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 접해
요렇게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한 경우는 극대 극소 곱하면 0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실근이 2개일 때. 그럼 실근이 하나일 때도 있겠죠. 실근이 하나라는 건 뭐냐? 극대 극소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커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해돼요? 식으로 써서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건 요 세 가지예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이해돼요? 됐죠? 그럼 이게 4차식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차식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근이 2개밖에 없다. 그럼 극소, 극대 다 곱하면 음수.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좀 복잡해요. 얘네는. 왜?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다 상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얘네가. 근데 이건 3차식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4차식에서는 우리가 뭘 갖고 판단을 하냐면 극대값을 놓고 판단해요. 아래로 볼록한 애들은 단순히 극대값만 놓고 판단합니다. 극대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2실근. 극대값이 0이다? 실근이 3개. 근데 3개인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또 다른 극소값을 갖고 찾아야 돼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던 건, 자, 이렇게 식으로서 찾아내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만 가능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그래프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문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미지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미지수가 상수로 취급이 돼요. 뒤에 x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이 미지수가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예를 들면 fx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뭐 플러스 k든 마이너스 k든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상수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두 그래프로 나눠 놓고 비교를 하냐? 자, 하나는 그냥 씁니다. gx라고 할까? 아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까지만 써요. 됐니?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k만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미지수가 있는 애들은 다 우변으로 이항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놓으면 좌변에 있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우변에 나오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는 거예요. 좌변에 있는 건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봅시다. 우변에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k라는 애가 극대값보다 크면 실근 하나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k라는 애가 극대값이 되면 실근 2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k가 극대극소 사이에 있으면 실근이 3개, 극소값이랑 같으면 실근 2개.
극소값보다 작으면 실근 하나.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걸 쓴 이유가 이것보다도 4차식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K라는 애가 극대값이랑 같으면 실근이 3개가 나오고 극대값보다 크면 실근 2개 나오고. 이해돼요? 그럼 극소값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큰 애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이로 들어가면 4개의 실근. 극소값 둘 중에 큰 애랑 같으면 3개. 둘 중에 작은 애랑 같으면 하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밑에 걸 선호해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놓고 미지수가 없는 걸 고정해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있는 애를 변화를 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라면 미지수가 무조건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x 앞에 개수가 나오거나 x 제곱 앞에 개수가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때는 그래프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1차식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1차식이면. 그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극대 극소를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미분해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미지수의 차수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뒤에서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 그래서 근이 얼마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근이 얼마인지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3차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K 값에 따라서 실근이 2개, 3개, 몇 개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K의 위치를 보세요. 3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잘 봐. 교점의 위치를 보세요. 교점의 위치. 여기는 음수 하나, 양수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는 음수가 2개, 양수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쪽에서 하나, 양수 쪽, 플러스 쪽에서 2개가 나와야 음의 근 하나, 양수 근 2개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사실 이것까지 구분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얘가 음의 실근이고 양의 실근이고 간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놓고 고정된 그래프 하나, 움직이는 그래프 하나 둘러 놓고 비교를 하시면 그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부등식.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고했던 대로, 자, 정신 차려봐, 얘들아. 오이, 봐봐. 자, 앞에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뭘 활용하는 거냐면,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건 역시나 식으로 계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놓고, 그거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얘는 식을 바꿔서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이해돼요?
어차피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이잖아. 맞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커진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식을 계산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까 말한 그래프랑. 자, 얘도 역시나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식을 보면 미지수가 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미지수가 껴 있을 때는 그래프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는 4차식 그래프가 많아요. 아니면 3차식이면 정의역을 잘라 놓습니다. 3차식을 예로 들게요. 4차식이야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변에 미지수 있는 걸 갖다 넣으면 걔보다 항상 크대. 그럼 극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말고 3차식일 때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 k값보다 k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x가 구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해놓고 부등식 모두 다 만족할 때 라고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럼 결국은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거보다 우변에 나와 있는 미지수가 더 작으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미지수는 없는 상태로 그려야 고정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더니 y축이 여기야. 그럼 우변에 있는 애는 여기 극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범위의 오른쪽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범위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세요. 안 헷갈리게. 그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려놓고 범위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지우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말로만 들어서는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변, 좌변을 나눠요. fx, k 이런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미지수가 없어야 되고 우변에는 미지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 하나랑 요 직선 하나랑 놓고 크기가 더 커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설명을 마저 나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해를 하더라고. 위치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생긴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저걸 그래프를 그려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 오해라는 건 뭐냐면 위치가 얘네들이 평면 위를 움직인다고 착각을 해요. 점들이. 근데 이거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애는 미적분에서 나와요. 여기선 안 나와요. 내 말이 이해돼요? 평면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미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 이동거리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힘든 건 아닌데 쓰여진 공식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걸 구하라고 안 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점 P는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무조건 수직선 위로, 가로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로.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지난번에 13번처럼 위치가 어떻다, 이동거리가 어떻다 문제에서 다 틀려요. 알겠죠? 헷갈리는 것도 헷갈리는 거고 무조건 수직선 위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알겠죠? 단순해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엔 0이었고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위치가 여기가 됐어. 그럼 위치 변화는 여기고, 그지? 이동 거리는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죠?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자, 그럼 여기다가 t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0이에요. t가 0일 때 0이란 얘기는 t가 0이다. 그럼 시작할 때 처음에 위치에 움직이기 전에 위치. 야! 이해됐어요? 움직이기 전에 위치가 여기야. t에다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 1초 뒤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야. 2를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나와. 2초 뒤에 다시 1로 온다는 얘기예요. 3초부터는 점점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갔어. 더 내려가는지 알아, 몰라? 이걸로는 몰라요.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는 모릅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얘가 뜻하는 건 뭐냐? 시작하고서 음수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요 가운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1이에요. 1초일 때 가장 왼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야. 가장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됐니? 그리고 2초 이후로는 계속 양수 쪽으로 이동을 한다. 2초 이후부터는 계속 자리가, 위치가 계속 양수지. 심지어 0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속도가 속도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의 판단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명심하세요.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함수라고 해요. 위치함수. 시간이 얼마일 때 x. 그래서 여기다 x를 쓰는 거야.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평면 위에 쓰면 fx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아니면 x, y 이렇게 나왔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위치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때 얘를 미분하면 뭐 나와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속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함수.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우리가 미적분에선 이계도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투에서는 이계도함수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한 번 더 미분한 애야. 됐죠? 얘가 뭐야? 가속도야. 됐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속도, 가속도 다 봅시다. 위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를 다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t-4,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4에서 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뒤로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다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xt야. 시간은 흘러가고 위치는 변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야! 정신 차려봐. 여기가 4예요. 아, 이거 3으로 잡을걸. 아, 그냥 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가운데는 2가 아닙니다. 몰라요,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 움직임을 보면 시작과 동시에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변심이 생겨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초 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x't를 볼 거예요.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니? 이해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혹시? 인수분해 돼? 안 되지. 4 2 3 6 안 돼. 7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인 근 하나 여기를 알파 이쪽을 그냥 그대로 다시 그려 놓을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자 다시 바꿔 쓸게요. 3 곱하기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앞에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음수의 근 하나 양수의 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y축일 거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는 거야. 이제 잘 봐. 야 여기 봐. 여기 봐. 자 얘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건 뭐냐?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인 속도를 갖지. 그치?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베타까지 계속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베타에서부터 속도가 양수로 바뀌지. 맞아? 그럼 베타부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오른쪽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랑 어떤 차이인지 구분이 됩니까? 직접 해봐야 알아요, 이거. 알겠지? 꼭 해보세요.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베타에서 0이야. 속도가 0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운동을 하다가 멈췄다가 되는 거야. 요때 멈춘 거야. 요 지점에서 멈춘 거야. 다시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내가 해주지만 자습 시간에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그려놓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이땐 이렇게 되고 이땐 이렇게 되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어려워요. 말만 하지 말고 하라는 걸 좀 해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부족하네. 밑에다 좀 할까? 쟤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6t-6 이렇게 나오네.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됐어요? 됐어요? 요 1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얘가 1인 거야. 1일 때 벌어지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해돼? 왼쪽으로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사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 넣고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에 해당되는 거라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1일 때 뭐냐면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 뿐이야. 여기서는 가속도가 붙지. 그치? 자, 보면 여기 봐. 야, 여기 봐. 1초 때까지 속도는 이 면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얘가 빨라지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겠지. 언제 멈추냐? 얘랑 넓이가 같아질 때. 여기가 베타예요. 넓이가 같아질 때 멈춰요. 힘이 같아야 멈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중요한 건 위치 함수랑 속도 함수랑 그래프를 놓고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들 비교하는 게 일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문제 봅시다, 이제. 정신 차리고. 자, 1번부터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잘 안 보이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의 합은 했어요.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지. 자, 정신 좀 차려봐. 다들. 자, 일단 구간의 양 끝 값을 구해야 돼요. 맞죠? 구간의 양 끝 값. 구간이 여기 있어요. 그럼 먼저 찾아봐야 될 건 F-2하고 F2를 찾아봐야 돼요.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찾아.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9, 36 마이너스 플러스 48 마이너스 7 그다음 F2는 16 플러스 3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얘 계산하면 얼마야? 위에 거 51 나오네. 51이야? 61이야? 61 나오네. 됐죠? 두 번째 F2를 찾아보자. F2 여기다 갖다 계산해보면 16 더하니까 52 4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 값 찾아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해봐요. 도함수 6x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4 6으로 다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래서 6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자, f'x가 0 되는 애가 그 값이 됩니다. 그죠? x 값은 얼마가 돼야 돼? x 값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구간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마이너스 4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구를 봐야 되냐? 1일 때를 봐야지. 1은 구간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건 F1인 거야. 2 더하기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요. 6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제일 큰 애가 누구야? 61 제일 작은 애는 마이너스 20 둘의 뭐야? 합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41 나와야지. 이해되냐?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앞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갖다 넣은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x에 대한 방정식이 뭐야? 4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4차식이) 실근을 갖는데요. 그치? 봐봐. 4차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극소, 극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극대값도 찾고 극소값도 찾고 해서 극소값, 요곳에 극소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극소라고 말하는 건 최소값을 얘기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온 애가 음수가 돼야 근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쟤를 미분을 해봐야 알겠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2 뭔 소리냐면 미분해서 극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됐니? 미분한 이유는 극값 찾기 위해서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찾아요. k는 뭐 미분했으니까 없어지고 4로 다 묶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개수 다 더하면 0이지. 개수 다 더했을 때 0이면 1로 조립제법 됩니다. (1로) 조립제법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하니까 4에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얘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거 실근이 있어, 없어?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 실근 있어요? 없어요. 뒤에 판별식 써봤더니 실근이 없어. 그럼 얘가 혼자 근이잖아. 맞아요? 그럼 극값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4차식의 극값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간에 약간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형태예요. 됐니? 그럼 결국에는 x가 1일 때 값을 봐야지. x가 1일 때 f1이라고 봅시다. 그럼 1-4 더하기 10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뭐보다? 0보다 작아야 돼.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정리하면 돼요. 7 마이너스 5 그럼 k 값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아도 실근은 존재합니다. 접하는 거니까. 이래.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되겠네요. 야! 일어납시다. 됐어요? 다음 5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가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참고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지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서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두 가지 함수가 나와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라는 식과 y는 마이너스 k라는 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얘부터 그릴 거예요. 요걸 그려보면 극값을 먼저 찾아야 그림을 그리든가 할 거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됐니? 3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치가 3인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0이 있겠죠? 그죠? 0일 땐 0이겠지, 함수값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 보면 0,0 지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겼어야지.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어디 갔어? 얘보다 항상 커야 된대. 언제? 0보다 클 때. 그럼 이 왼쪽은 사용해, 안 해? 왼쪽, Y축의 왼쪽은 사용을 안 해. 얘는 의미가 없어요. 됐니? 오른쪽에 얘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3을 넣었을 때 극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얘는 마이너스 27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같을 수도 있고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마이너스 K보다 함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같아도 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7까지는 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K는
이렇게 된다. 됐니? 어찌 보면 입장 차이예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부등식을 갖고. 그래서 앞에서 최대 최소를 먼저 하고 뒤에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다음 8번. 식이 복잡해 보여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T에서의 위치를 각각 X1, 2라고 이렇게 뒀어요.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뭐가 같아질 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건 뭐야? X'1하고 X2의 프라임하고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X1 프라임. 다시 말하면 얘 미분한 거랑 얘 미분한 거랑 같아질 때라는 뜻이에요. 식으로만 보자면. 됐니? 두 번째, 중점. 그럼 그때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겠지. 됐어요? 같아질 때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됐지? 자, 미분합니다. X1 프라임은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같아져야 돼. 야! 정신 좀 차려보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둘이 같대요.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2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0은 0 2, 5 2, 1 해서 누가 마이너스야?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네. 됐니? 그럼 t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얘는 타임의 약자야. 시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시간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를 봐야 돼? 2일 때를 보는 거예요. 2일 때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야. 됐죠? 그럼 2일 때 위치를 봅시다. X1을 따라다니는 애는 8 더하기 4 마이너스 24 플러스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20 마이너스 12 3 나오네요. 그 다음에 X2의 2는 3분의 8 더하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1 해서 1 나오네. 됐니? 2초일 때 P는 3에 가 있고 Q는 1에 가 있어.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은 것 뿐이에요. 됐니? 그래서 중점 어디? 둘이 더해서 반 나누니까 2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요 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되겠나? 간당간당한데?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하고 1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뭐가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 맞죠? F0을 보세요. 양끝값부터 봅니다. F0은 얼마? 0이네. 그 다음 F1은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a 마이너스 12a 제곱 마이너스 12a의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최소가 될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값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봐요. f'x는 6x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12a 제곱 6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제곱 6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a x가 언제? 마이너스 2a하고 a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제일 앞에 보면 a가 양수래 음수래 양수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반드시 포함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누구야?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음수니까. 0하고 1 사이에 얘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모르지. 될 때랑 안 될 때로 나눠봐야 돼요. 이해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최고차항 계수가 2라서 그래요. 양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이고 여기가 a야. 여기 어딘가에 무조건 0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에 1이 있을 때랑 여기에 1이 있을 때랑 둘로 나눠지겠죠. 1이 여기 있으면 최소값은 a일 때 나오는 거고 1이 여기 있으면 최소값은 1일 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둘로 나눠서 a가 1보다는 작을 때 한번 봅시다. 됐죠? a가 1보다 작아. 그럼 a가 포함돼서 fa를 찾아야 돼요. fa를 찾으면 2a 세제곱 플러스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7a의 세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3 이때가 최소니까 이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a 값은 세제곱근 나오죠? 보기 보세요. 세제곱근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아니야. 그래서 뭘로 봐야 돼?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1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는 0이고 3으로 나누면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4, 1, 5,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a 값 뭐 나와요? 4분의 5 나오는 거야. 당연히 1보다는 커야지. 1보다 큰 4분의 5가 나온 거야.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